자, 우선 첫 번째는 레이어를 병합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병합한다는 건 결국 여러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자, 방법이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죠. 자,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병합 방법들은 다 패널 메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바로 레이어 병합인데요. 자, 이 레이어 병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한 레이어를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선택하는 방법도 역시 파일을 선택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셔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해서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레이어들을 선택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레이어 병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레이어들이 모두 한 장으로 합쳐지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아래 레이어와 병합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굳이 레이어가 두 개 이상 선택될 필요가 없이 하나의 레이어만 선택이 되어져 있으면 그 레이어 밑에 있는 레이어와 합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보이는 레이어와 병합인데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레이어의 가시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눈을 현재 뜨고 있는 레이어들만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이미지는 합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신다면 눈을 모두 다 꺼주시게 되면 그 레이어들은 합쳐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눈을 뜨고 있는 레이어들만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인데요. 자, 배경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오픈해서 열어주셨을 경우에 레이어는 배경 레이어 하나만 있죠. 자, 바로 그 배경 레이어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100개를 만드셨건 50개를 만드셨건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선택해 주시게 되면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배경 레이어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 레이어로 이미지 병합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그 작업한 파일이 PSD 파일, 원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열어서 나는 수정하고 싶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레이어가 한 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업했었던 레이어를 따로 제어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 연결인데요. 자, 이 기능은 레이어를 합쳐주는 기능이 아니라 레이어와 레이어의 연결 고리를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뉴를 1번, 2번, 3번이라고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래서 위치까지 아주 잘 잡아 놓으셨어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잘못 선택하셔서 움직이게 되면 줄을 맞춰 놓은 이미지 하나가 위치가 변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레이어 중에서 함께 이동되거나 함께 크기가 줄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어떤 변형값을 줘도 동시에 적용이 돼야 되고 움직일 때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레이어를 연결을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종의 끈으로 묶어서 같이 이동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레이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레이어만 선택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연결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두 개 이상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야 레이어 연결이 가능하고요. 레이어를 연결시키는 방법도 역시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레이어 패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패널 하단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폴다운 메뉴 레이어로 들어가셔서 레이어 연결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 모양이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연결 고리를 눌러서 묶인 레이어끼리는 동시에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폴다운 메뉴 파일 열기 눌러서 이미지 몇 장 가지고 들어오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보기를 눌러줬고요. 저는 이미지를 여러 장 선택을 할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줄게요. 자, 이미지 모두 다 선택해주고 열기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모두 다 한꺼번에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새로운 파일도 하나 열어줄 거예요. 자, 사이즈는 제가 600에 600짜리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지금 새 문서가 열렸고요. 저는 이미지를 조금 분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새 창에다가 이미지들을 조금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우선 저는 이 이미지를 좀 선택을 해줄 건데 지금 배경이 흰색이죠? 자, 제가 자동 선택 도구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 나서 반전시켜서 선택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서 제가 반전해서 선택을 시켜주고 이동 도구로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올게요. 자, 이제 이 이미지는 닫아줘도 되겠죠? 자, 저는 이 이미지는 통째로 가지고 들어올 거니까 바로 이동 도구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 거고 역시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미지도 제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역시 닫아주고요. 자, 이 이미지는 흰색 배경이 있으니까 제가 자동 선택 도구로 역시 선택을 해주고 반전해서 선택할게요. 자, 컨트롤 쉬프트 I 해주고 다시 이동 도구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고 이 이미지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새로 열어놓은 문서에 이미지를 이렇게 4장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위치도 각각 제각기입니다. 자, 저는 이 목각 인형을 더 위쪽으로 올려줄 거고요. 나머지 레이어들은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눈 좀 감겨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동 도구로 이제 위치를 조금만 변경을 해줄 건데, 자, 지금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보여지시죠? 자, 저는 이렇게 살짝쿵 겹쳐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 병합을 해줄 건데요. 자, 이미지를 병합한다는 건 이미지를 한 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 목각 인형을 각각 2장의 레이어에 따로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위치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자, 레이어를 선택해서 그 종이만을 이렇게 제어를 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레이어를 합쳐줄 거예요. 결국은 2장짜리를 한 장으로 또는 3장짜리를 한 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만 선택한 상태에서 패널 메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레이어를 병합할 수 있는 값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공부한 값은 4개인데 지금 3개밖에 안 보여지죠? 자,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만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병합 방법은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병합하는 방법 또는 눈을 뜨고 있는 레이어들과 병합하는 방법, 모두를 하나로 병합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병합하고 싶은 방법은 위쪽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쪽에 있는 목각 인형 레이어와 합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되면 안 되고 컨트롤 키 눌러서 2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레이어 병합이라는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지금 레이어 병합 보여지시죠? 자, 제가 이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이미지가 한 장으로 바뀌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레이어를 병합할 때는 모든 작업이 끝나서 더 이상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지에만 적용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합해 놓고 나면 우린 이 이미지를 떼어서 작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2장이지만 한 장으로 지금 묶여져 버린 거죠. 한겨울에 내리는 눈덩이들처럼 뭉쳐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누워있는 이미지만을 분리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컨트롤 알트 Z 눌러서 이렇게 취소를 좀 해줄게요. 자, 이 값은 우리가 작업 내역에서부터 다시 되돌리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이어를 합쳐놓고 그 이후에 많은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시려면 그 작업한 내용들도 모두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두에서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레이어 1번 선택해 볼게요. 서 있는 목각 인형이죠. 자, 저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눈 띄워주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병합해 볼 거예요. 자, 저는 레이어 1번만 선택했죠. 자, 다시 패널 메뉴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아래 레이어와 병합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우리가 레이어 2개를 선택했을 때는 레이어 병합이었는데 레이어를 하나만 선택해 주니까 아래에 있는 레이어와 병합해 준다고 메뉴가 바뀌었죠. 자, 지금 여러분 썸네일 창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동해 보니까 같이 다니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분리된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한 장의 이미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우선 제가 취소를 좀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위쪽에 있는 레이어 눈 띄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눈이 감겨진 레이어는 배경과 장미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패널 메뉴로 이동할게요. 자, 보이는 레이어 병합이라는 값이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 있는 레이어는 병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장미와 배경은 합해지지 않을 거고요. 지금 보여지는 목각 인형들과 이 시험관만 하나로 묶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이는 레이어 병합해주게 되면 지금 눈을 뜨고 있었던 레이어들만 모두 다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동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역시 취소를 좀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다시 패널 메뉴로 와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물어보냐면 숨겨진 레이어를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숨겨진 레이어 장미하고 배경이네요.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2개의 레이어가 버려지고 나머지 레이어 3개만 병합이 됩니다. 자, 제가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병합해주지 않고 제가 명령을 취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 장미하고 배경도 모두 다 합치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당연히 눈을 띄워주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모두 다 배경으로 바뀌었고 한 장의 이미지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경 이미지로 병합하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묶어서 저장을 해 놓으시게 되면 PSD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따로따로 재현은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엔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위치도 바꿀 수 있고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크기도 변경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기능들을 레이어 4번에만 적용할 수 있지만 묶어 놓고 나면 한 장 전체에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하나로 묶는 방법은 다시는 이 이미지를 내가 편집하지 않겠다 하실 때만 작업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레이어끼리 서로 합쳐지는 건 원치 않지만 이 두 개의 레이어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또는 같이 변형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실 경우는 있겠죠. 자, 물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 눌러서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고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작업량이 많아지고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사실 레이어의 순서를 항상 이렇게 가까이 두실 수만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번번이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해 놨는데요. 자, 어떻게 연결을 거냐면 선택한 레이어가 두 개 이상일 때 아래쪽 하단 메뉴에 이렇게 고리 형태를 하고 있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바로 연결 기능, 링크 기능인데요.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레이어 옆부분에 이렇게 고리가 걸렸죠. 자, 제가 다른 레이어를 선택하면 보여지지 않고 연결된 레이어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따라서 연결된 레이어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고리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이어 4번을 선택했는데 고리 모양이 뜬다 그러면 아, 레이어 1번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 이미지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만 선택했지만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동시에 이동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걸고 연결을 끊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다시 이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두 개의 레이어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저는 다시 연결을 걸어줄 거예요. 자, 레이어가 두 개 이상 선택이 돼야 이 연결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동 도구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옵션을 좀 볼 건데요. 자, 자동 선택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변형 컨트롤 표시라는 값이 보여집니다. 자, 이 값은 간단하게 이미지에 몇 가지 변형을 줄 수 있는 컨트롤 박스를 우리가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포토샵에는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변형 컨트롤을 이용해서 아주 기본적인 변형만 사용을 해보는 거죠. 자, 우선 제가 변형 컨트롤 눌러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사각 테두리와 조절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래쪽 이미지 눈 좀 감겨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절점이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제가 다시 변형 컨트롤 체크 풀어보게 되면 이제는 이동만 할 수 있고 보여지지 않는 값이죠. 자, 이렇게 변형 컨트롤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는 데는 물론 무리 없고요. 간단한 변형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사방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한번 가져다 놔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하고 드래그 해보게 되면 지금 이미지의 크기가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깨지면서 그림이 이렇게 퍼져 보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홀쭉해 보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변형 컨트롤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때는 옵션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다른 값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두시더라도 이 중앙 부분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 값은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값에도 우리가 링크를 걸 수 있는데 지금은 링크가 풀려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는 91.63%고 높이는 99.39%로 지금 줄어드는 거죠. 자, 제가 링크 한번 걸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두 개의 비율이 지금 동일해지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의 비율에는 손상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비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사이즈를 절반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50% 주니까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걸려져 있으니까 둘 다 선택된 채로 움직인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사이즈 키워볼 거예요.
자, 이번엔 50%가 아니라 제가 120%로 놓게 되면 20%만큼 사이즈가 더 커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값을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늘리는 동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시켜주기 위해서는 옵션 창 부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또는 이 내부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 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는데 저는 줄일 거예요. 자, 그런데 몇 %인지 계산하지 않고 비율은 유지하면서 적당히 줄이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가로, 세로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손 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크기가 줄어들었죠? 자, 저는 위치도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확인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를 컨트롤 박스 안쪽으로 가져다 놓고 따닥하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되는 모습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다시 또 다른 변형을 줄 건데 이번에는 회전을 좀 시켜주고 싶어요. 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크기 조절하는 부분 바깥쪽으로 좀 빼보시게 되면 양방향 화살표기는 한데 약간 동그랗게 굴려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자, 이때 클릭하고 드래그 해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회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15도 각도로 딱딱 움직이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값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값을 줬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적용시켜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는 옵션 부분에 있는 확인 버튼 안쪽에 들어와서 따닥 더블 클릭해 줬죠? 자, 이번에는 저는 키보드에 있는 엔터 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엔터 키를 눌러도 그대로 값이 적용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링크를 좀 해제를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변형 컨트롤도 각각 레이어별로 보여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레이어를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보여졌었던 값이 바로 정렬 값인데요. 자, 우선 저는 이 이미지들을 조금씩 똑바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을게요. 자, 제가 다시 이 이미지도 선택을 해주고 서 있는 형태를 좀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레이어들의 줄을 좀 맞춰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제가 이 이미지를 조금 아래쪽으로 내리고 둘 다 선택할게요.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2개 이상 선택하고 이동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정렬값 부분이 활성화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 지금 6개의 정렬값이 보여지는데요. 자, 그 뒤쪽에 있는 값은 지금 비활성화 되어져 있죠. 자, 정렬값이 아니라 뒤쪽에 보여지는 값은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공간을 분배할 때 사용합니다. 자, 2개의 선 사용하실 수 없고 레이어 3개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제가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된 버튼이 활성화가 됐죠. 자, 우선 저는 다시 레이어 3번을 선택을 해제를 시켜주고 정렬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선 앞쪽에 있는 3가지 기능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 결국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이미지들은 수직 정렬을 시켜주는데 상단 라인에 맞춰서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2개의 목각 인형이 지금 머리 부분이 이렇게 일치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저는 취소를 해주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센터에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이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중앙 센터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줄이 맞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취소해주고 이번에는 아래쪽 라인에 줄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가장 하단 부분의 줄이 맞아서 정렬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회전을 좀 시켜볼게요. 자, 저는 90도 회전 시켜주기 위해서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 눌러줬고요. 자, 위치 좀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고요. 저는 레이어 4번의 그림과 그리고 레이어 1번의 그림 위치를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레이어 2개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좌측 정렬, 중앙 정렬, 그리고 우측 정렬을 볼 거예요. 자, 제가 좌측 정렬 눌러주게 되면 지금 이미지들이 좌측으로 모두 다 줄이 맞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중앙 정렬하게 되면 이미지들이 센터로 줄이 맞죠? 자, 제가 취소를 해주고 이번에는 우측 정렬하게 되면 우측 라인에 줄이 맞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 레이어 2개에 링크를 풀고 작업했지만 링크를 걸어주신다면 이런 작업들은 굳이 레이어를 여러 개 선택하지 않아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값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